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향후 강의 일정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책자 답안지 2권이 아마 발송이 돼서 어떤 분은 수령을 하셨을 거고 못하신 분은 8월 10일 월요일까지 도착이 안 할 시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남은 강의 일정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상문제 강의는 오늘 1과목에 대해서 4개 강의를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8월 10날은 2과목에 남은 것 예상문제 강의 2개로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모의고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차별로 3일간 강의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4위부는 단순히 한번 풀고 끝내는 교재가 아닙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모의고사 4위부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4위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복 학습하시면 평균 85점 정도는 충분히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아는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AI를 활용한 공부법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하고 노트북 앱을 통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것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챗GPT가 있고 노트북 LM을 검색창에 합니다. 챗GPT라고 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항상 위에 챗GPT를 확인하고 난 뒤에 파란색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이 많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모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화면이 바로 열리죠. 자, 화면이 열리게 되면 이처럼 자,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챗GPT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여기에 딱 보면 그 다음에 해놓고 제가 모든 동영상 아래에 파란색으로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PDF 파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DF 파일은 이렇게 최종 논거문 이론서다 해서 최종 논거문 이론서는 논거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탁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 때 기본이 바로 이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서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문제와 답을 줍니다. 처음에는 답을 주지 않고 해도 한 60% 이상 알아맞추지만 내가 급할 때는 바로 문제와 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요처럼 제가 링크를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 다운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9번 문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면 되겠죠. 그리고 답도 드래그해서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생깁니다. 논구문 이론서 3월 30일 이렇게 전체 하고 빠르게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답 이렇게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알기 쉽게 풀어줘. 알기 쉽게 2회 19번 문제를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집으면 이렇게 쫙 답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알기 쉽게 2회 19번 문제를 알려줘. 뭐 이렇게 해도 대충 알아듣겠죠. 그러면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하죠. 이렇게 쭉 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 더 노트북 LM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서 노트북 LM이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항상 위에 노트북 LM을 확인하고 노트북 LM 구글이다 하고 파란색을 클릭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 노트북 LM 닥 구글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봅니다. 자,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도 있지만 지금 초기에는 사용해 보기만 누르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2의 19번 문제를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쭉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설명이 처음에는 문제를 틀리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농구문 이론 답 문제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이를 잘못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구문 이론 기준으로 3가지 답을 주세요 했을 때 답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것도 똑같이 소스 이것도 올릴 때 그래서 설명을 가만히 보면 아주 쉽게 풀이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 오르신 분들은 문제를 보고서 답을 풀고 간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아는 건 통과하고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트북 LM에서 소스 추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그죠?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제가 동상 아래 링크, 파란색 링크를 한 걸 다운받은 걸 바로만 올리면 되겠습니다. 클릭만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8월 7일 강의 자료다 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클릭을 해버리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마인드맵이라든지 해버리면 생성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재미있는 퀴즈도 만들어주고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강의할 바짝물도 이렇게 한번 올려보는 것. 왜냐하면 제가 다 링크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생성 중이죠.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듭니다. 이게 딱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 보험의 이해 뭐 이렇게 해서 위험과 계속 이렇게 하고 퀴즈도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AI를 통해서 작업한 걸 보여드리면 그 책 구성은 머리말, 실전 함정 50선 질문을 답하다. 이번에 발간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1에 이해인데 답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79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가게 되면 79페이지 그래서 79페이지를 가게 되면 자, 다 왔습니다. 79페이지 가면 그래서 제가 이걸 작업하는데 한 2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틀린 걸 바로잡고 하다 보니까 1번 같은 게 답이다 했을 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에어와 함께는 모의고사 풀이해서 1번 농업부문의 위험은 이렇다 해서 초등학생 암기 팁을 달라 하니까 생가 제인이다 이렇게 주고 시험장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받아보는 책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암기 팁도 잘 모르겠다 하면 이 부분을 다시 질문을 하면 되고 이 주관식도 의외로 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자 만들 때 일일이 그 350페이지 되는 것을 압축을 좀 더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한 권을 완전히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2번, 13번 문제 이렇게 쭉 보시면 해설 설명을 다 하고 교수님의 한마디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종합위원 원예시설 작물의 경과비율 담론에 쓰시오 했을 때 의외로 알기 쉽게 설명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책을 만들 때 넣은 이유가 요거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 답안지보다는 훨씬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어떻게 해든 이해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제 답을 보고서 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 후 쉬운 해설 쭉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4회분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링크는 아무 동영상,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의 아무 동영상 아래 보시면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최근에 강의가 이제 오복무감이 하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파란색 링크가 있죠. 링크가 있으면 바로 이게 화이단 말이죠. 이것만 다운받으면 돼요. 요것만 요게 다운받기 좌측에 있죠. 다운로드만 바탕화면에 해놓고 올리면 답을 정확하게 준다. 이거는 반드시 좀 활용하자. 아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모르는 것은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챗GPT와 노트북 LM이 답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참고를 해서 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를 이렇게 활용하라. AI가 만들어준 암기팁이 한 번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 해서 AI는 한 번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제 급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연차 내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기 지겹단 말이죠. 그럼 재미있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든 책자를 가지고 하고 보충 설명은 노트북 LM으로 챗GPT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 찾기보다는 지금까지 내용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4회분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풀고 완전히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전략으로 좀 가자. 자, 2026년도 손해평가사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도 4개 강의를 오늘 진행을 빠르게 해서 핵심이 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면 129페이지죠. 이 페이지는 129페이지다. 예상 문제지 129페이지는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를 업무방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전부 다 요약을 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개 품목을 이제 쓰라는 문제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몇 개? 17개.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이렇게 해서 8개. 그 다음에 작물 특정 인삼 하나. 그러면 이게 24개가 안 넘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생산비 보장 상품은 대관 소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금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열로 일부는 이월됐기 때문에 품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나죠. 가을무는 이미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갔지만, 그 다음에 가을무 중에서 그리고 월동무, 고랭지무 등은 아직도 생산비 보장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월동무를 할 때는 아직도 생산비 보장 방식을 한다.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충해 보장, 감자와 가을 배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해서 체크하는 것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서를 다 보기보다는 이제는 궁금한 것만 찾아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배추에서도 자연재해성 무름병에 대해서
병충해는 보장해준다. 감자의 병충해, 병해와 충해. 이거는 뭐 딱 보면 병해는 좀 병자가 들어갔죠. 병자가 들어갔고 충해는 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인삼이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보면 퀴즈를 통해서 하면 이 친구가 많이 가로넣기를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출을 합니다. 폭설일 때도 신적설, 새롭게 쌓인 눈이 24시간에 이렇게 해서 5cm 이상인 재해, 가로넣기에 딱딱 나오기 좋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놓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침수 15cm 이상,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냉해에 대해서는 추라 및 전력기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고 0.5도씨 이하, 폭염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이거는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 위주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 이게 가로넣기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시험에 나오는 영농 활동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정리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이 시험이 잘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반드시 알아두시고, 새로운 품목 위주로 체크해 놓으시면 5점짜리 문제로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이것도 챗GPT한테 계속 요구를 하면 일정을 모아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녹두는 계약체계를 24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 종류도 체크해 놓고 가지고, 특히 가을 재배의 감자는 제주 지역은 판매 개시 연도 12월 31일, 제주 위에는 11월 30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H제과와 L제과가 육지부터 먼저 하고 제주도 늦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우리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참깨가 나올 수 있다. 참깨. 그죠? 참깨가 새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없고 내가 암기가 안 된다 하면 이처럼 이런 부분들은 나올 만한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게 생강, 녹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게 나와버리면 이 전체 중에서 5점 정도 나오는데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흔한 것보다 특별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도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는 중요하다. 아마 이것이 15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개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풀리기도,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상식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파종이 중요하죠. 재파종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놓고 가자. 보장 개시 5월 1일 이후에 6년간을 판매 개시일은 10월 31일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것보다는 조금 특이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가입 금액은 항상 계산할 때 1000원 단위는 절사한다.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별 가액. 연금별 가액이고, 이 과목에서 보상할 때 기준은 바로 결정된 연금별 가액이 3년근이면 3년근, 내년에 사고가 나더라도 3년근 기준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1년 한다.
그리고 가입할 때 이렇게 직파는 4년, 이식했을 때는 아주 잘 죽고 정성스럽게 더 임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플러스 2년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5일부터 23년 4월 15일을 해버리면 만 나이를 구해야죠. 만 나이 구니까 2년 딱 떨어지고 1개월이네. 2년 1개월이니까 버리고 2년 플러스 1년 3년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식했다면 4년근을 시작을 해야 내년에 사고 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별 연금 가액을 알아봤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중요하다. 2차 1과목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시설에 대해서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구분하고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할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가율은 최대 30%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가율은 통상적으로 내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20%는 같이 인정해 줄게. 예를 들어서 목재가 10년이 됐다 그래도 20%는 기본입니다. 근데 계속 사용을 하면서 보수를 했다 해서 최대 30%를 해주겠다. 그 가치가 20%지만 30% 최대 수정 장가율을 적용하라고 하면 30%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감가는 1년 동안에 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20% 공제한 80%를 내용 연수를 나눠도 되죠. 이렇게 했을 때 33.34%가 나오죠. 목재. 철제는 80%를 18년을 나누면 4.44%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대충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지. 이걸 굳이 암기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X라고 풀면 됩니다. X. 그래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곱하기 X는 얼마다? 500X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니까 실제로 50%를 점수를 줬습니다. 그죠? 출제자도 자기가 더 심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온다면 X라고 하자. 그 이후에 이렇게 단순 암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공부할 분량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중요하다 그랬죠. 보험료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전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인산재배농지의 관수시설이 있는 경우 방제세 할인인 5% 나올 수 있죠. 인산품 해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해율의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만 체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에 따른 정부 보조 보험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올해 업무방법서에 정확하게 계산할 때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은 유관수 누나가 좋아했다. 유관수 누나가 좋아했기 때문에 3일 운동이다. 그 3종이 1이고 2종은 더 좋은 거죠. 1종이 가장 좋고. 근데 1종이 없죠. 허접하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 자체가. 그래서 0.9, 1.1, 1.2 그리고 요 상세 허용 풍속도, 풍속이 지역별 내재의 설계 기준 100% 이상 120% 미만일 게 조금 좋은 상태가 3종이고 요율 상대는 1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120% 이상인 경우에는 0.9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올해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 운동, 나머지 시설에서는 4일 운동이 되겠죠. 즉 4종이 1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림 시설일 때만 인삼 품목인만 3일 운동이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녹음시설물에서는 이것이
4종이 1이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에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는 2차 2과목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옥수일 때 요거 자기부담금은 손해본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2차 2과목에서도 이제 점점 지문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50% 비행에다 주지 않고 이 문구를 쓴단 말이죠. 장문립이 50% 비해 정도. 그래서 일반 시행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료를 썼을 때는 80% 피해. 지문을 아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병충해 감소를 할 때는 병충해 계획의 무게에서 손등을 싣고서 병문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감자는 이것을 등급별 인정 기준이다. 그래서 등급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등급별 인정 기준이다. 그래서 손등을 싣고 간다. 해서 주어지는 조건, 병충해 명이 뭔지 손해 정도 비율이 있으면 다 꼽혀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자, 손해 정도에 따른 비율은 20% 단위는 다 바뀌는데 일부 업무 방법에서 안 바뀌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너무 구분해서 여기까지 하려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10%형만 손해 정도는 10%만 되는 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나올 거다. 급수는 1급과 2급인데 이것도 암기를 하자. 그래서 챗GPT와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제식 밀도는 10R당 기준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식 시기별 지수와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위험 재파종. 이것도 지급 시기와 보험금 계산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 종합위험 생산보장 경작 불능.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을 다 해놨기 때문에 특히 잔존보험가입 금액이 있는 고추와 브로콜리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고추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 체크. 그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홍고추, 풋고추. 이거 중요하다. 요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1급과 2급도 반드시 암기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67.1%.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 팁도 드렸죠. 이렇게 암기 팁을 해서 고추와 브로콜리, 고추와 브로콜리 해서 1, 2, 3이 없고 4, 5, 6, 7 그래서 1, 2, 3이 없고 4, 5니까 54.2% 67.1% 이렇게 해서 54.2%는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3이 없다 하는 것만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2차 2과목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150페이지죠. 이것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생생보장에서 3% 행위 가입 가능한 것은 최근 2년간 연속 가입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율 120% 미만인 경우 그 계약자는 3%행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평년 수학량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 품목에 대해서는 모의고사에서 시험을 출제해놨기 때문에 그거로 하자. 그래서 기가 차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을 차 품목은 이거는 기준 평년 수확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평년 수확량이 뭔데 했을 때 이 값에 대해서 수확 명령률
면적률을 줍니다. 수학 면적률을 80%, 뭐 85% 주면 그걸 곱해줘야 그것이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차에서는 기준이 바뀌어 평년 수확량이 50%가 아니고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고 조사 수확량도 환산 조사 수확량이다. 요것만 해서 해버리면 나머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와 유사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 대상 품목을 뭐 26가지도 나올 수 있고 24가지도 나올 수 있지만 26가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17개, 28개, 하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요거는 출제 유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예상 문제를 잘 푸시고 모의고사에서 성분을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처럼 밭작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병충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아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가로놓기.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가장 유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8번도 이런 형태로 올해도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논작물, 밭작물, 과수 관계없이 전부 다 이 부분은 공부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특히 수박, 참깨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생강, 녹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챗GPT와 노트북 LM을 통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예상 문제도 이렇게 이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넣기 해서 아는 것을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퀴즈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까지 보더라도 필요한 부분들만 다 해놨기 때문에 166페이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요거는 뭐 암기할 필요 없겠죠. 하고 요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국고 부조율이 10%형, 15%형, 자기부담 비율 20%, 30, 40%일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품목을 우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누가? 콩냥이. 누구와 함께? 위드. 주먹이 힘찬 보디가드죠. 보디가드인 배무옥이죠. 배무옥과 함께 간다.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 보리. 벼 품목은 위에서 지원율이 다르죠. 그 보리. 그 다음에 과수 중에서는 1군 포복자만 해서 자두만 자늘하고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품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품목이 바로 이 부분에서 지원율이 국고 보조율이 다른 50% 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율 상대도 21번 해가림 적용 부분에서 요율 상대도 1.1인 사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해라.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운동이다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가시면 체크하다 보니까 요것이 양배추 10% 누락됐죠. 이것도 10%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10% 추가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모의고사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